일단 오늘은 종이 크기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하려면 적어도 종이 크기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4라든지 혹은 A3 혹은 B5, B4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들어보셨나요? 특히 저 B5, B4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전지는요? 전지도 처음 들어보시나요? 문방구 가서 전지 주세요 그러면 많은 종이 줍니다. 그거 주로 어디 쓰냐면 식당 가면 하얀색 종이 깔려 있는 거 있죠. 그게 전지입니다. 그게 B0입니다. 종이가 A 계열의 종이가 있고 B 계열의 종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A 계열이 설계할 때 사용하는 종이고요. B 계열이 출판할 때 사용하는 종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인쇄소 가서 이거 인쇄해 주세요 그러면 종이 뽑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B0, 뭐 B5 이렇게 내려가요. 그렇지 않고 설계할 겁니다 그러면 A0, A2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문방구 가서 뭐 B4 주세요, B5 주세요 그러면 A4보다 약간 작은 거 줄 거예요. B5가 A4보다 약간 작고요. B4가 A3보다 약간 작아요. 근데 신문지 있죠. 신문지가 B0인가 그래요. B0 이만하죠. 그 타블로이드 저기 조중동 그 신문 있잖아요. 그게 B0. 그거 절반 접으면 B1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A0부터 시작합니다. A0가 제일 크고요. A1, A2, A3, A4 이렇게 됩니다. A5도 있긴 한데 안 써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주로 사용하는 건 이렇게 5개의 용지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이 종이가 A0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이렇게 딱 절반 접으면 돼요. 이렇게 절반 접으면 얘가 A1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말하면 A0는 A1 두 장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종이 크기고 또 하나 설계는 이렇게 세로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합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A4만 이렇게 가능해요. 철 여기다 하고 종이 이렇게 남기는 거죠. 그 외 나머지는 철을 다 왼쪽에 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 이렇게 남기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다 이렇게 가로로 놓고 설계를 합니다. 세로로 설계하지 않아요. 그럼 가로, 세로 이렇게 쓰겠죠. 자, 보시죠. A0는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1189mm에 841mm 가로, 세로가 이렇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종이를 절반 접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여기가 짧아지고 여기가 길어졌죠. 세로가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A1은 저 841이라는 저 수치가 앞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 절반 접었잖아요. 1189를 나누기 2 합니다. 그 A2는요. 뒤에 있는 거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841을 나누기 2 합니다. 다시 볼까요? 420이 앞으로 내려오고요. 594를 2로 나눕니다. 297이 다시 앞으로 오고요. 420을 절반 나누면 A4 사이즈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아요. 몇 번만 써보시면 금방 합니다. 다 외우려니까 조금 힘들어요. 그죠? A0만 외우고 계세요. 이렇게요. 전화번호로. 이해되셨나요?
841-1289라고 전화번호로 외우시면 됩니다. 누구의 전화번호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 그렇게 외우시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어요. 저희 은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은사님 참 특이하다, 우리 선생님 특이하다 그랬는데 대학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다 이렇게 외우고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외워서 이제 이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 841-1289입니다. 쓸 때는요 1289-841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 앞으로 보내고 앞에 있는 숫자 2분의 1로 나누고, 그러면 쉽게 5개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종이는 어느 걸까요? 물론 다 쓰기는 해요. 근데 그제 제일 많이 쓰는 거. 얘하고 얘. A2, A3를 제일 많이 씁니다. 적어도 A3가 대세이기 때문에 A2, A3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A4는 상식선에서 외워두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예전에는 A2로 설계했습니다. A2로 다 설계했는데 요즘은 A3로 설계해요. 이유가 뭐냐 그러고 봤더니 저 프린터예요. 프린터. 요즘 A3 되는 프린터 얼마쯤 할까요? 한 번도 안 보셨나요? 한 15만 원이면 살걸요? 잉크젯 프린터 저런 거 한 15만 원? 12만 원이면 살걸요? A3 되는 거? 근데 A2 나오는 프린터가 있을까요? A2가 나오는 프린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플로터라고 합니다. 플로터라고 해요. A2, A1, A0 출력하는 걸 플로터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저 플로터는 얼마나 할까요? 제네시스 하나? 제네시스 하나? 그러면 이해되나요? 안 커요. 이만해요. 이만해요. A0 나오는 거니까 기계 이만해요. 그리고 폭은 요만합니다. 근데 제네시스 하나예요. 한 10년 된 거 중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500에서 800 가요. 엄청 비싸요. 플로터 정말 좋은 거 있잖아요. 칼라내고 정말 좋은 거는 억대로 호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써요? 네, 잉크젯 쓰는 거예요. A3 되는 거. 옛날에는 A2였어요. 아니, A4. 근데 A3 되는 잉크젯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럼 누가 A2 써? A3 쓰지. 싼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복사기요.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복사기가 있죠. 프린터 쓰시나요? 복사기 쓰시나요? 저 회사에서 일할 때 복사기 썼거든요. 복사기에다 그냥 출력해서 써요. 프린터는 그 메모리가 작아요. 근데 복사기는 메모리가 커요. 그러니까 데이터 보내면 쭉 나와요. 근데 나중에 얘 출력해보면 아시겠지만 얘 3장 쭉 출력하고 한 10분 대기해야 돼요. 그랬다가 또 3장 출력하고 한 10분 대기해야 돼요. 근데 복사기에다가 인쇄를 걸어버리면 그냥 쭉쭉쭉 나와요. 근데 심지어 복사기는 레이저잖아요. 그죠? 그럼 퀄리티가 누가 더 좋아요? 복사기가 더 좋죠.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다 복사기에다 인쇄해요. 저 잉크젯에다 복사 잘 안 해요. 아주 급할 때나 아니면 칼라로 봐야 될 때만 저기다 쓰고, 일반적으로 도면 인쇄할 때는 다 복사기에다 인쇄합니다. 복사기가 A4, A3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칸에는 A4, 다른 한 칸에는 A3. 그래 놓고 씁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서 A3 쓰는 겁니다. 저 플로터가 너무 비싸서.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던지는 질문. 자, 여러분들이
현장 실측을 나갔습니다. 현장이 요만해요. 강의장만 해요. 5m, 7m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하죠. 자, 7,000에 5,000입니다. 현장을 재봤더니 7m에 5m. 이해되시죠? 7m에 5m이더라. 얘를 A3에다가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럼 얼마만큼 작게 그려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척도라고 합니다. 척도라고 해요. 척도는 도면 대 실물의 비율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실물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굉장히 작을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5m에 7m면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정한 비례로 줄여서 그려야 돼요. 거꾸로 여러분들 안경 나사 같은 거 있잖아요. 안경에 나사 같은 건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면에 크게 그려야 돼요. 근데 아무렇게나 크게 그리는 게 아니고 가로 세로 비율을 딱 맞춰가지고 쭉 키워야 되겠죠. 그걸 바로 척도라고 합니다. 척도는 배척이 있고요. 현척이 있고 그 다음 축척이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배척, 현척, 축척. 이건 뭐냐면 도면에 실물을 크게 그리는 것. 현척은 도면과 실물의 크기를 같게 표현한 것. 도면의 실물의 크기를 크게 표현한 것. 도면의 실물의 크기를 작게 표현한 것. 맞죠? 이해되셨나요? 자, 척도를 다시 한번 보죠. 도면 대 실물의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1대 40입니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숫자는 뭐예요? 도면이란 뜻이에요. 40이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예요? 실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5대 1입니다. 그러면 도면이 5고 실물이 1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똑같이 쓴 거예요. 도면의 실물을. 이해되시나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도면 대 실물의 비율. 도면 대 실물의 비율입니다. 배척은 실물이 작기 때문에, 실물이 조그맣기 때문에 도면에 실물을 크게 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돼요. 5대1 이렇게요. 실물이 1mm고 도면에 5mm입니다. 도면에 5mm가 실물에 1mm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현척은 1대1입니다. 내가 실물을 들여다가 도면 위에 딱 놓으면 똑같아요. 이렇게 설계 많이 해요. 특히 기계 쪽에서. 자, 축척입니다. 1대 50 이렇게요. 실물의 50mm가 도면의 1mm입니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쟤는 7,000에 5,000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실물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게 그려야죠. 근데 축척을 계산해야 됩니다. 축척이 얼마일까요? 자, 얼마이죠? 몰라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실물을 2배 합니다. 실물 곱하기 2배. 왜 2배를 하냐면 여백이 필요합니다. 치수를 기입하고 문자를 넣고 표제란을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돼요. 노트라는 것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지시 없는 못따기는 C1이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R3이고 주물부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백을 줍니다. 그 여백이 2배란 뜻입니다. 1.5 해도 돼요. 3 해도 돼요. 그런데 2배가 적당하더라.
그리고 나누기 종이. 그러면 근사치 축척이 떨어집니다. 정확한 축척이 아니고 근사치가 떨어져요. 여기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 이 축척 쓰는구나, 이 축척 쓰는구나. 이해되셨나요? 자, 보시죠.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입니다. 자, 7,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5,000 곱하기 2 297. 자, 7,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33.3 나왔죠. 소수점은 무시. 얘는 33. 자, 다시 5,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33.6 나왔네요. 얼추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네요. 그러면 얘는 1대 30을 쓰거나 1대 40을 쓰거나. 이해되셨나요? 얘는 두 가지 축척이 나옵니다. 1대 30을 쓰거나 1대 40을 쓰거나. 3%잖아요. 그죠? 저 3은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돼요. 여백을 2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1대 30 쓸 수 있어요. 들어갈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1대 30 씁니다. 근데 들어갈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럼 1대 40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축척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죠. 10,000 곱하기 8,000입니다. 축척이 얼마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보시죠. 20,000에 나누기 420, 47이네요. 16,000 나누기 297, 53이네요. 그러면 1대 50 정도면 무난하겠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왔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단순하죠? 근데 여기 60하고 100하고 사이가 너무 멀죠? 그래서 여기는 쓰지는 않는데 혹시 그래도 나오면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써요. 그 다음에 여기 120, 150, 250. 얘네들은 잘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오면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심지어 루트 2라고 하는 축척도 있습니다. 1대 루트 2 혹은 루트 2대 1, 얘네들도 사용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다음 중 뭐 사용하지 않는 축척은 어떤 건가요? 근데 거기에 루트 2가 뜩 나옵니다. 그럼 이거 왜 써? 그리고 딱 체크하는 순간 틀린 거죠. 기능사 시험에 자주 나와요. 대략 우리가 쓰는 축척들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1, 2, 3, 4, 5, 6을 기본으로 씁니다. 이거 보시죠. 이게 스케일자예요. 빨간색이 여기가 1입니다. 1대1, 1대2, 그 다음 1대3, 1대4, 1대5, 1대6. 그 다음엔 없어요. 7, 8은 없어요. 7, 8, 9가 없습니다.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암산하기 쉬운 것들만 쓰는 겁니다. 암산하기 어려운 것들은 안 써요. 80, 90 같은 경우 80은
40의 2배죠. 90은 30의 3배죠. 이런 건 암산할 수 있어요. 120은 60의 2배죠. 150은 5의 3배입니다. 250 역시 5의 5배죠. 이런 것들은 암산할 수 있기 때문에 써요. 근데 나머지는 어려운 건 안 써요. 그러면 축척 계산할 수 있나요?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레이어요. 원래 우리 이 앞전에 뭘 배워야 되냐면 칼라, 라인 타입을 먼저 배워야 돼요. 원래 칼라와 라인 타입을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색상하고 선 모양입니다. 근데 이걸 해버리면 사람들이 레이어를 안 써요. 전부 다 칼라하고 라인 타입을 써버려요. 그래서 칼라와 라인 타입을 안 가르쳐 드리고 다이렉트로 레이어를 설명드립니다. 레이어 안에 칼라도 있고 라인 타입도 있어요. 자, 레이어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도면층이라고 합니다. 단축 명령어 레이어, LA. 여기서 말하는 층은 겹겹이 쌓이다 라는 뜻입니다. 도면이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가 땅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자르면 땅에 그 지층이 형성이 되죠. 그것처럼 도면도 이렇게 도면층이 만들어집니다. 도면층을 겹쳐놓고 보는데 이때 도면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 앞에 있는 게 투명 아크릴이죠. 근데 투명한 도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투명한 도면에다가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레이어를 실행해 볼까요? 자, 레이어. 그러면 레이어 매니저가 뜹니다. 이렇게. 얘가 레이어 창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여기 네임 제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숫자 0입니다. 이건 기본 레이어예요. 이건 기본 레이어고 여기 위에 아이콘 얘를 누르면 레이어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다 레이어 이름을 쓰시면 돼요. 한글도 좋고 영어도 좋고. 자, 중심선 이렇게 썼습니다. 자, 또 눌러보죠. 외형선, 또 하나 수문선.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세 개예요. 외형선, 중심선, 수문선, 은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지금 레이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여기 스테이터스에 보면 여기 0에 체크되어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리는 모든 선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레이어 제로에 들어갑니다. 0 레이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하고 내가 중심선 선택하고 이렇게 체크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중심선에 체크됐죠.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선택하고 여기 체크 버튼 누르셔도 되고. 자, 중심선 체크해 보시죠. 스테이터스가 중심선에 올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여기 칼라와 라인 타입 보이시나요? 네. 이건 이제 오브젝트가 지닌, 선이 지닌 기본 색상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중심선 레이어에다 그리면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져라. 오케이. 외형선 레이어에다 그리면 노란색으로 그려져라. 오케이. 수문선 레이어에다 그리면 초록색으로 그려져라. 오케이. 자, 어떤가요? 레이어에 색상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넣어 보시죠. 이제 끄고. 지금 제가 선을 그렸습니다. 선이 무슨 색으로 나오나요? 빨간색이요. 자, 여기 있어요. 레이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레이어예요.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수문선 레이어 선택했습니다. 라인
다시 볼까요? 외형선 레이어 선택했습니다. 라인, 선의 색상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레이어를 바꾸고 선을 그리고, 레이어 바꾸고 선 그리고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명령 없이 그냥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명령 없이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바꿉니다. 그리고 ESC 딱 누르면 어떤가요? 바뀌었나요? 다시 봅니다. 명령 없이 선택해 줘요. 선택됐죠? 그 다음에 레이어를 바꿉니다.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레이어 바꾸는 방법입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이 방법 말고도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컬러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여기 딱 누르면 컬러 나오죠? 컬러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죠.
히터를 좀 끌까요? 좀 이따 서늘해지면 얘기하세요. 자, 이해되셨나요? 칼라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의 모양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요. 선의 모양. 이제 색상은 알아봤으니 선의 모양인데 우리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선의 모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굵은 실선이 있고 가는 실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굵은 실선은 말 그대로 선을 굵게 표현하는 거고 가는 실선은 말 그대로 가늘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파선이 있고요. 그 다음 1점 세선이 있고요. 그 다음 2점 세선이 있습니다. 선이 이렇게 5종류가 존재합니다. 3점 세선이나 4점 세선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표현하면 이거 잘못된 건데 라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주로 이제 2점 세선까지 사용하는데 네, 기계나 건축이나 2점 세선은 많이 쓰지는 않아요. 자, 주로 굵은 실선 같은 경우는 물체의 외형을 표시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외형선이라고 불러요. 또는 단면선이라고 부릅니다. 끊을 단자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제가 여기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자른 면이 보이겠죠. 그런 거 단면선이라고 합니다. 자, 파선, 선을 깨트린 겁니다. 저 파자가 깨트릴 파자입니다. 선을 깨트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점선입니다. 이건 주로 물체에 숨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은선이라고 합니다. 숨을 은자를 써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칠판이 있죠. 이 칠판 뒤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고 그 뒤에 창문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들어가서 저렇게 바깥에 내다보거든요. 참고로 제가 9 to 10 9시 시작해서 10시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가 이렇게 그리워요.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외에도 종종 바깥에가 이렇게 그립습니다. 감옥이에요, 감옥. 이제 이 뒤에 가서 이제 과제물 할 때 이렇게 멍하니 바깥에 쳐다보는 경우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설계를 합니다. 창문을 그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그릴 수는 없겠죠.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그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 그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놓는 겁니다. 왜요? 여기에 가려져 있잖아요. 이 벽에 가려져서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은선이라고 합니다. 숨을 은자를 써서 가려져서 안 보이는 실선. 어떤 물체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외형들, 이런 걸 은선이라고 합니다. 숨을 은자를 써서 숨어 있는 선. 선 굵기는 중간선입니다. 중간 굵기예요. 1점 세선은 중심선입니다. 네. 한자라 거꾸로 읽으면 돼요. 선을 깨트려서 점을 한 개 넣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쇠자도 깨트릴 쇠자입니다. 여러분들 쇠빙선 아시죠? 북극이나 혹은 남극 같은 데 가면 얼음을 깨면서 지나가는 배. 쇠빙, 얼음빙자죠. 얼음을 깨트리는 배, 쇠빙선. 네, 선을 깨트려서 점을 한 개 넣은 겁니다. 2점 세선은 뭐예요? 선을 깨트려서 점을 2개 넣은 겁니다. 이거 가상선이요. 자,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죠. 자, 그러면 과제물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그렸었죠.
지난 시간에 요거 그렸었죠? 자, 요 과제물을 보겠습니다. 선을 길게 그리라 그랬어요. 그죠? 선을 이렇게 그냥 길게 그리세요. 이거 무슨 선이에요? 중심선이죠.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옵셋 20mm 선택하고 얘는 외형선이에요. 옵셋 150mm, 옵셋 50mm. 자, 얘하고 얘는 외형선이에요. 트림. 옵셋 18mm, 옵셋 10mm. 자, 선택하고, 자, 트림. 라인. 골뱅이 130만큼 190도 방향. 자, 라인. 골뱅이 130만큼 170도 방향. 트림. 어떤가요? 색상으로 그리니까. 색상과 선의 모양으로 그리니까 훨씬 더 낫죠. 하얀색으로 그릴 때에 비해서 한결 더 나아졌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엔 LT 스케일이요. LT 스케일, 선 모양 축척이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아직은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골뱅이 420,297. 얘가 A3 사이즈입니다. 제가 420에 297이라고 했어요. 스케일 크기를 키워주세요. 40배를 40배 키웠습니다. 여기다가 중심선을 그려보죠. 실선인가요? 중심선인가요? 실선이죠. 확대. 다시 계속 확대. 중심선 맞나요? 그런데 얘를 출력하면 뭐로 나올까요? 실선으로 나와요. 왜요? 너무 작아요. 이렇게 축척에 맞춰서 내가 도면이 커지면 선의 모양도 커져야 되고 도면이 작아지면 선의 모양도 작아져야 돼요. 이걸 조절하는 게 바로 LT 스케일입니다. LT 스케일. 축척이 4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0배.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중심선이 좀 커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써주세요 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축척이 2분의 1이면 지금 축척이 40이잖아요. 그러니까 20. 조금 더 작아졌죠. 내지는 3분의 1 쓰세요 라고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다 40 나누기 3 이렇게요. 이렇게 40 나누기 3으로.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작아지겠죠. 네, 이 정도가 되어야 딱 보기 좋은 크기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한 게 있잖아요. 작업을 했잖아요. 중심선 커 보이지 않아요? 크잖아요. 그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지금 축척이 얼마인가요? 1이요. 지금 축척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LT 스케일이 얼마가 되면 돼요? 1의 절반인 0.5나 3분의 1이 0.3을 쓰면 되겠죠. 그럼 딱 보기 좋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0.5 또는 0.3을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바꿔보시죠. 중심선은 가상선입니다. 가상선이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선이죠. 이렇게 무한대로 길게 그리지 않습니다. 옵셋 3mm,
혹은 옵셋 5mm. 이렇게요. 대략 옵셋 5mm, 대략 3에서 5mm 사이를 더 길게 그려줍니다. 이렇게요. 어떤가요? 중심선까지 깨끗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원래는 랭슨이라는 명령을 써서 조절합니다. 근데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처럼 옵셋해서 선의 길이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약 3에서 5mm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체 끝에서 이렇게 끝에서 3에서 5mm를 더 길게 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속성 일치하기. 예를 들어서 옵셋 10mm, 그러면 속성이 그대로 복제가 된단 말이죠.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이어를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매치 프로퍼틱스입니다. 여기 아이콘은 여기 있고요. 매치 프로퍼틱스라고 실행하면 이렇게 떠요. 셀렉트 소스 오브젝트. 원본을 선택해 주세요. 자, 원본 클릭. 그랬더니 데스티네이션. 즉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누구한테 복사해 줄까요? 금방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네.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해보시죠.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맞추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레이어를 일일이 바꾸는 것보다 매치 프로퍼틱스가 더 빠르고 더 쉬워요. 이거 말고도 컨트롤 숫자 1이 있습니다. 컨트롤 키하고 숫자 1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속성창이 뜹니다.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속성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컨트롤 키하고 숫자 1 누르시면 속성창이 나와요. 선택하면 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 다 나옵니다. 되게 많이 써요. 레이어가 중심선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스타트 XYZ, 엔드 XYZ 이렇게 나오네요. XYZ 위치까지 다 나와요. 여기서 레이어만 바꿔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레이어가 바뀌어요. 여기서 레이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다만 여기서 쓸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라인 타입 스케일은 쓰시면 안 돼요. 여기 라인 타입 스케일 나오죠? 이건 객체 별도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라인 타입 스케일은 오브젝트 별도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쓰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5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만? 얘만 5배 커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객체 하나하나한테 지정해 주는 거라 얘는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 외 나머지는 다 쓰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체인지. 수정 명령어입니다. 이건 되게 재밌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체인지. 선택하고 엔터. 변경점.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변경점. 선택하고 변경점. 한번 해보시죠. 어렵지 않아요. 자,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삐딱삐딱 해도 상관없고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실까요? 자, 체인지. 전부 다 선택하고 엔터. 가운데 점을 클릭. 그럼 뭐였나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전에 설명한 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
얘가 직교좌표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걸 체크해 줍니다. 직교좌표, 오쏘라고 합니다. 선을 수평, 수직으로 그리게 하는 것, 얘를 직교좌표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다시 체인지. 하나씩 선택합니다. 하나 선택하고 클릭. 하나 선택하고 클릭. 하나 선택하고 클릭. 하나 선택하고 클릭. 선이 수직, 수평으로 바뀌었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체인지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보니 체인징 포인트, 변경점 말고 여기 프로퍼틱스라는 게 하나 더 있네요. 프로퍼틱스가 속성이란 뜻이에요. 눌러보면 이렇게 속성들이 나옵니다. 여기 레이어 있네요. 자, 중심선. 이거. 자,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선으로 바뀌었네요. 다시 볼까요? 체인지, 프로퍼틱스, 레이어. 여기다가 레이어의 이름을 바꾸는 거죠. 외형선. 외형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레이어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속성창 안 쓰고 누구 써요? 컨트롤 1 눌러서 속성창으로 그냥 써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레이어에는 바로 여기 온, 프리즈, 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 프리즈, 락. 이제 여기까지 해야 레이어가 끝나게 돼요. 온, 레이어 켜고 끄기, 프리즈, 레이어 얼리기, 락, 레이어 잠그기.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바꿔드리죠. 이거 아니고, 자. 자, 오프, 온, 그 다음 프리즈. 프리즈의 반대말이 소. 그 다음에 락, 언락. 이렇게 됩니다. 오프온, 끄고, 켜고, 얼리고, 해동하고, 잠그고, 잠금 해제하고. 이해되셨나요? 저 프리즈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겨울왕국의 원 제목이 포리즌이죠. 네, 그 포리즌이 명사죠. 그리고 저 프리즈가 동사입니다. 얼리다라는 동사입니다. so가 해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이기, 그 다음에 작업. 둘로 나눠 놓으면 돼요. 오프하면 눈에 보일까요? 당연히 안 보입니다. 프리즈하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락하면 눈에 보여요. 이해되셨나요? 단순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로 따지는 겁니다. 오프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프리즈도 안 보여요. 근데 락하면 보여요. 근데 작업이 문제예요. 얘는 눈에 안 보이는데 작업이 돼요. 신기하게도 작업이 돼요. 프리즈는 작업도 안 돼요. 작업이 안 돼요, 얘는. 눈에 보이는데 작업이 안 돼요. 잠그다라는 개념이죠. 잠그다라는 개념은 눈에는 보지만, 내가 눈으로는 보겠지만 작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 락의 개념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잠갔어요. 현재 레이어를 잠갔습니다. 이해되시죠? 선택하고 지우개로 지워보죠. 지워지나요? 안 지워져요. 왜 안 지워져요? 이렇게 떠요. 락 레이어. 레이어가 잠김 레이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떠버립니다. 눈에는 보이는데 작업이 안 돼요. 자, 라인, 트림이 안 돼요. 이렇게 잠금 표시가 떠버린단 말이죠. 커서 옆에. 이해되시나요?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레이어. 자, 프리즈가 안 돼요. 작업 레이어는 This layer cannot be frozen. 현재 레이어는 얼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it is the current layer.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입니다. 작업 레이어는 프리즈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숨은 선에다가 레이어를 보고 프리즈를 걸어놨습니다. 이거 이게 아니죠. 여기죠. 외형선입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내용이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켜면 나오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엔 레이어를 감춰보죠. 어떤가요? 똑같이 감춰지죠. 그런데 현재 레이어를 끌 수 있습니다. 현재 레이어가 꺼진 거예요. 원을 그리면 이렇게 원이 들어가요. 레이어를 켜볼까요? 원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현재 레이어를 프리즈 할 수 없습니다. 작업이 안 돼요. 그런데 끌 수는 있어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The current layer, 현재 레이어가 will be turned off, 꺼질 예정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Turn the current layer off, 현재 레이어를 꺼주세요. Keep the current layer on, 레이어를 켜주세요. 끄면 이렇게 내용이 감춰지는 거죠. 근데 작업은 돼요. 작업이 돼요. 어떤가요? 작업 됐나요? 자, 이해되시나요? 네. 오프온은 눈에 안 보이지만 작업은 돼요. 프리즈 온은 눈에 안 보이고 작업도 안 돼요. 락, 눈에 보이지만 작업은 안 돼요. 그래서 온오프 안 써요. 온오프 안 쓰고 프리즈 쓰고 락 쓰고.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번엔 과제물을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라인. 자, 길게. 그 다음, 길게. 자,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128mm. 옵셋 128mm. 그 다음에 42mm.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 더 내려가야 돼요. 그죠? 옵셋 15mm. 자, 트림으로 싹 잘라내고. 그 다음 이렇게 가야 되겠군요. 옵셋 49mm, 다시 15mm, 다시 45mm. 자, 선이 이렇게 갑니다. 다행히 여기가 0도입니다. 120도네요. 라인, 선의 방향을 30도로 체크하고 이렇게 120도로,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네, 전체 외형은 만들어졌고요. 서클, 반지름 15. 자, 트림. 자, 이런 모습이죠. 이게 전체 모양인 거죠. 그 다음 옵셋 19, 다시 옵셋 45, 다시 옵셋 16. 자,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얘네들은 뭐로 바꾸면 돼요? 중심선으로 바꾸면 돼요. 자, 서클, 반지름 5. 자, 옵셋 3mm. 트림으로 끊어주면 선 적당히 정리가 되겠네요. 옵셋
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같게 하고, 트림. 다시, 옵셋 26mm. 다시, 옵셋 22mm. 매치 프로퍼틱스, 서클. 반지름 7.5mm, 옵셋 3mm. 자, 트림. 그럼 모양 끝났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도면을 전체 크기를 봐야 되는데 얘는 전체 크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려가면서 전체 크기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우상단을 맞추고, 자, 여기서부터 65mm, 옵셋 65mm, 옵셋 10mm. 자, 이렇게, 아이고, 트림. 결국은 이렇게 생겼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옵셋 42mm.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여기 이렇게 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반지름 4mm입니다. 옵셋 4mm. 이렇게요. 바로 여기에 서클 4mm, 트림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옵셋 66mm. 여기서 이렇게 66mm 선을 그리시면 되겠고요. 자, 선 연장하고요. 익스텐드. 그 다음 여기서 선이 이렇게 갈 건데 105도입니다. 선의 길이는 몰라요. 자, 골뱅이 100만큼 105도. 네, 자, 트림으로 끊으면 네, 모양은 완성이 됐네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옵셋 18, 옵셋 24. 그 다음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옵셋 18. 자, 요렇게는 중심선이죠. 서클 반지름 5mm, 옵셋 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고 트림. 자, 옵셋 3mm. 나머지 다시 한번 또 트림. 자, 요 끝에서 선을 이렇게 올립니다. 옵셋 5mm. 그 다음 옵셋 34.5mm. 네, 바로 여기에 원이 있는 거죠. 서클 반지름 6mm. 옵셋 3mm. 자, 익스텐드. 자, 트림. 뭐 긴 건 어쩔 수 없어요. 트림으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중심선까지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선을 길게 그려야죠. 길게, 그 다음 길게. 옵셋 62. 자, 트림으로 끊고 옵셋 30, 옵셋 39, 다시 옵셋 41. 이만하네요. 자, 옵셋 10mm 트림으로 자르고요. 서클 반지름 39, 다시 서클 반지름 22.5. 라인. 자, 65도네요. 39만큼 65도. 자,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가 0도죠. 자, 아까 여기가 몇 도 나왔어요? 42도죠. 네. 라인. 선의 길이는 10mm고, 자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죠? 마이너스 42도. 그 다음, 선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선의 길이는 몰라요. 골뱅이 100만큼 101도. 트림으로 자르면 완성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42도, 101도. 두 개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옵셋 13mm, 옵셋 12mm, 서클, 다이아메터 7mm, 아이고, 잘못 넣었다. 서클, 다이아메터 14, 옵셋 3mm, 트림, 얘는 중심선. 그러면 모양 완성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